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최근에 대출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어제는 됐다가 오늘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대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전반적으로 한번 내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름 때 좀 불이 붙었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었는데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올 초는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다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상승세가 좀 많아졌고 6월 달, 7월 달이 피크를 치게 되면서 굉장히 올라섰고요. 8월 달도 7월 달보다는 거래량이 약간 작은 듯 하지만 상당수 예전에 비해서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면서 가계 대출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가계 대출에 대한 추이도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데이터상이 8월 29일인데 최근 8월 31일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로는 가계대출이 9.6조가 올라서 가계대출 주담대 증가폭이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이게 이제 전월 대비 기준이니까 전월 대비했을 때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계대출 9.6조 이 정도쯤에서 멈춘 거고 그 다음에 주담대도 지금 7.32가 아니고요. 8.9조. 그러니까 여기서 쭉 올라가서 8.9조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출이 좀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은행들을 불러서 대출 증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둬도 될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5대 은행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출 늘어나지 않도록 잘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뭡니까? 대출 늘어나지 않게 신경 쓰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복현이라는 분이 금감원장이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은행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워딩을 제가 어서 들은 건 아니고 그냥 시나리오가 그럴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무려 20여 차례 금리를 올렸습니다. 8월 동안 20여 차례 이상 금리를 5대 은행만 올린 거예요. 어느 은행은 2차례, 어느 은행은 5차례, 어느 은행은 4차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금리가 올린 거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땡큐죠.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올리고 싶죠. 은행도 어떤 장사를 해야 되니까 소위. 그런데 지속적으로 금리만 올리게 되면 눈치가 보이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어떤 경쟁자는 안 올리는데 나만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간에 뭐 이러고 있는 와중에 금감원장이 금리를 올려도 될 만한 그런 어떤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명분이 생겨서 땡큐 이러면서 금리를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은행에 대한 주담대 금리 1금융권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2금융권보다 높은 현상이 생기고 보험사보다도 은행금리가 더 높은 이러한 어떤 부작용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도 말이 많아지니까 금감원장이 등판을 해서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인상 정부가 원한 건 아니다. 금리 인상을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면서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분명히 가계대출 올라가니까 대출 규제 하라며 대출 규제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출 규제를 명분 삼아 금리를 올렸는데 아니 금리 인상을 우리가 원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당황스럽죠. 근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금리 인상을 하라고 했냐. 대출 관리를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은행들은 대출 관리는 하는데 금리는 건들지 않고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는 쓰지 않고 대출 관리를 해야 되는 숙제를 던져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꼴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건데 그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출 관리는 해줘야 돼요. 늘어나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 이러한 각종 어떤 그 은행의 자체적인 아이디어, 방안들이 쏟아지게 된 겁니다. 뭐 이것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막 그냥 그 어떤 원칙도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원칙도 없고 그냥 대출만 안 늘어야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대출 하려면은 일부 상환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야.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대출 못 나갑니다. 이래버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형태가 되고 담보대출도 신용대출로 갈아타고 막 이래야 되는 부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분양 전세대출 조치를 하는 것도 어디는 허용이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언제까지 안 하고 이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어떤 건 조건부로 하고 같은 은행 내에서도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대출 희망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겁니다. 이제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거죠. 이제 문제는 이러면서 실수요자들한테도 대출이 안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저기를 나는 마음에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금이 모자르니까 보통 은행한테 빌려서 이자는 꼬박꼬박 낼 테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오케이 빌려줄게요 라고 해서 거래가 되는 건데,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은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전세가 있는 집이에요.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 세입자가. 그런데 그 전세 세입자가 잔금 치를 때 이 주택의 매매 잔금도 같이 치르는 형태, 이런 건 이제 소위 갭투자라고 하잖아요. 전세 안고 구입하는 형태니까. 그러면은 전세 자금 대출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막아서 우리 사회에 득되는 게 무엇이며, 이거에 대한 어떤 편법적인 내용들도 지금 저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나고 부작용이 엄청나게 생각나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내용이 길어지니까. 일단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전세입자는 왜 갑자기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냐고요. 이 선의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은 이 전세입자 희망자는 이 어떤 매매 계약이라든가 소위 이제 뭐 투자 투기에 관련이 전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난 그냥 저 집이 마음에 들고 대출 받아갖고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려는 분인데, 느닷없이 어느 날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왜 안 되는 거예요? 했더니 이게 어떤 갭 투자에도 활용이 되는 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전세자금 대출은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들로 실수요자들한테 피해를 보는 그 케이스가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장이 나와가지고 실수요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뭐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금감원이라든가 관에서 어떤 그 해법 제시를 한 게 아니라 그러한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또 은행한테 또 밀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또 막 분주해졌어요. 이게 정밀하게 그 어떤 토의할 시간도 없이 뭔가 발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금감원이 정책을 딱 짜고 이렇게 뭐 며칠부터 시행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야, 이거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은행장들이 관리하겠습니다 하면서 각자 낸 그런 방안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후죽순 난립할 수밖에 없고, 정책의 일관성도 하나도 없고, 뭐 진짜 그야말로 케이스별로 다 틀리고, 이런 모습이 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진짜 엄청나게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투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수요자들은 실제로 피해를 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관치금이라고 하잖아요. 관치금이라고 함은 이제 관에서 그야말로 금융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물론 정부가 이러한 식으로 하려는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걸 관리하는 게 관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맞기는 하나,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명확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야 대출 늘어나니까 빨리 막아봐, 네가 좀 아이디어 좀 내봐, 이런 식으로 이 시장 전체에 큰 파급을 일으킬 내용을 대충 처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간담회도 많이 하고 많은 시장 전문가 얘기도 들으면서 그것들을 좀 어떤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진짜 좀 촘촘하게 우리 사회 국민들 모두가 지금 적용받는 이런 시스템이나 정책을 짜게 되면서 정말 진짜 술자리에서 얘기하다가 나온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적용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름대로의 경제 대국에서. 이게 참 그렇다, 그런 마음이 들고, 마음만 앞선 것 같은데 조금 더 좀 진짜 디테일하고 좀 섬세한 그런 정책을 내주기를 정부에게 강력히 좀 권고드립니다. 이게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